자, 오늘 이제 미분 파트 마지막 도함수의 활용 나갈 거고요. 여기서 배울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2차 함수나 지수로그 함수들을 배웠을 때 마지막에 항상 뭘 배웠었냐면은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배웠었을 거고, 그 다음에 방부등식 푸는 거 배웠었을 거고, 뭔가 그걸 활용해서 실생활에 쓴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썸띵 다른 걸 하는데 쓴다거나 이런 것들 배웠었거든. 그래서 도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값 뭐 이상한 거 써져 있어? 아니야? 최대 최소값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할 거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속도 가속도 거속시 할 거긴 한데, 근데 거속시 옛날에 배운 거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칠까 말까 치지 마요. 안 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부정적분에서 이제 적분 나갈 거거든. 근데 적분 나가면서 좀 적어요. 할게 다음 시간에. 시험 한 30분짜리 10문제만 간단하게 10문제만. 나 이 간절한 표정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일정을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학 수업은 8월 12일에 마치긴 할 겁니다. 8월 12일에 마치고, 이때가 이제 화요일이거든. 여러분 아마 이때쯤 되면 다 거의 이제 개학 근처이실 거예요. 지금 수업이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하고,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요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도는 아마 끝날 것 같아. 근데 마지막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정적분 쪽에서 꽤 어려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아마 해봤자 8월 12일에 한 1, 2교시쯤에서 아마 이제 수업이 어느 정도 진도는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마 고난이도 문제들, 제가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다 넘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대부분 뭐 풀어보신 분들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시고 다들 잘 하셨는데, 몇 문제만 보고 한 두세 문제만, 미분 쪽에서 어려운 거, 극한 쪽에서 어려운 거, 적분 쪽에서 어려운 거 이렇게 하나 정도씩만, 맛 한 번씩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14일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시작이긴 합니다. 8월 14일부터 내신 대비 시작인데, 이날은 진짜 테스트 볼 거예요. 보긴 봐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거의 매일 보긴 볼 거야. 매일 보긴 볼 건데, 요 날은 대신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도 이 첫날은 그냥 온리 테스트랑 해설 요 정도로만 하고 이제 끝낼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그 중에서도 중간 범위까지만 일단은 기말 범위까지는 안 볼 거고요. 중간 범위 정도까지만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테스트 보고 아마 해설하고 조금 뭐 시간 남으면은 그동안은 이제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아마 마칠 것 같아요. 첫날은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찐 내신 대비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언젠지 아시나 혹시? 보통 너네 빼고 너네는 이상하고, 얘네는 추석 때 시험을 보고요. 말이 안 되는 학교고. 보통은 이때 시작이거든. 대부분 이때 앞뒤로, 이때 전으로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시간이 없어요. 한 달 열흘밖에 없어. 굉장히 바빠.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거든. 40일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조금 빠르게 아마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어려운 문제 제끼더라도 최대한 많은 유형 좀 풀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때 되면은 웬만하면 기본 개념 설명은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심화 개념 알려주는 것도 바쁘단 말이야. 저번에 막 이런 거 했잖아. 뭐 속도가 다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극한이 있니 없니, 미분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것들 해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힘들 수 있긴 합니다.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알겠죠? 오케이. 자, 최대 최소값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어떤 거 배웠냐면, 연속함수는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 갖는다. 만약에 fx가 연속함수라면 이 함수는 반드시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가집니다. 이거 이름이 뭐였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최대 최소 값을 직접 어떻게 구할 건지 알아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를 3차 함수 하나 요렇게 그려볼게. 그러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자, 이 3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없겠죠. 왜냐면 오른쪽으로는 끝까지 올라가고 왼쪽으로는 끝까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구간이 안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대 최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구간을 예를 들어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어디가 될 거냐. 함수를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 요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무조건 이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무조건 가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고요. 이제부터는 이걸로만 계산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후보들 어디에 있겠냐면 첫 번째로 여기 극대값, 그리고 여기 극소값. 얘네들이 첫 번째 최대 또는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겁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 후보가 될 거라는 거야. 극대 또는 극소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후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는 어디가 될 거냐면은 여기에요. 여기랑 여기 양 끝점. 이 닫힌 구간에서의 양 끝점. 그래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의 후보가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진짜 함수를 막 이렇게 그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요만큼만 딱 떼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값은 여기 왼쪽 끝값이겠고 최대값은 왼쪽 끝값이겠죠. 이런 식으로 양 끝값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극대 또는 극소에서 최대를 또는 최소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그냥 함수값 다 구해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게 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다예요. 진짜로. 또는 이제 그림 그려보시면서 예를 들어 최소값은 여기선 바로 보이잖아. 그치? 그림 한 번만 제대로 그려주면은 최소값은 바로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최소값 하나 구하시고 최대값 되는 후보들만 찾아와가지고 함수값 비교하시면 되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오면 언제든 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이에요. 1번, 2번, 3번에 써져 있는 것들이 그냥 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극대극소 값을 가지는 점에서 함수는 반드시 최대 또는 최소인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게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래. 분명히 극대값과 극소값은 여기랑 여기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절대 여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여기겠고 최소값은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2번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제가 1번 한번 해볼게. 자, 닫힌 구간 0, 2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fx는 9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2. 자,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 얘는 이제 1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갖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겠다. 형태 보시면
뭐해? 뒤집어 버렸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죠. 3차 함수 형태 보시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다. 그럼 0과 2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봐잉. 변곡점 어딘가? 요 중간 2분의 3일 때 변곡점이다. 그쵸? 2분의 3일 때 변곡점이거든? 그럼 한 칸의 크기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거야. 2분의 1. 그지? 그러면 요때 x좌표 얼마일까? 2분의 1이겠죠? 맞아요? 우리 비율관계 했잖아. 그치? 여기 지금 한 칸의 크기가 2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크기 얼마냐면은 여기 x는 2분의 1이거든? 근데 지금 최대 최소 구하는 범위가 0부터 2까지잖아. 그럼 0은 어디 있겠냐면은 얘보다 더 아래에 있겠죠. 맞아요? 0은 여기서 더 윙 내려가서 너무 내가 공유를 너무 강하게 그렸는데 이런데 이제 0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최소값은 뭐야? 차동역이라는 거야. 최대값은 뭐야? 차동역이야. 그러니까 요거 안 구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해도 되지. 상관없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시간이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까 말했던 게 뭐냐? 그림 제대로 그리면 한두 개 값은 안 구해도 된다 이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비율관계 이용해서 쓱 그려버리니까 여기가 무조건 최소인 거 알게 됐고 무조건 여기가 최대인 거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두 개 값만 구해가지고 최대 최소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다 풀고 얘기할게요. 조금 이따가. 너 이번 시간 끝나고 잠깐 나랑 얘기해. 뒤졌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은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2랑 4가 나옵니다. 그렇죠? 2랑 4가 나오는 상황에서 똑같이 비율관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극소값이랑 같은 y값을 갖는 포인트가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칸 크기 1이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최소값은 저 아래에 있겠고 최대값은 요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계산은 그냥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야. 여기 4 넣을 생각하면 이제 아득하죠?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아. 아까 하려던 얘기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잠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스탑까지는 아니고 앞에 거 못다한 거 제가 다 좀 메꿔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나갈 건데 웬만하면은 방학 아까 12일, 14일까지 해가지고 는 웬만하면 다 끝낼 겁니다. 최대한. 유형별로 한번 쭉 다 보도록 제가 할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는 해야지. 하여튼 그니까 밀리지 말고 숙제 잘 하세요, 여러분. 알겠지? 오늘까지 해서 내가 앞에 거 메꾸라고 시간 준 거다. 5일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목, 금, 토, 일 6일이다. 목요일 빼고 금, 토, 일, 월, 화. 그치? 5일? 5일이면은 다 메꾸셨겠죠?
오케이, 뭐 이게 답니다. 최대 최소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림 잘 그려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3차 방정식 풀 줄 아시죠? 배웠잖아. 3차 방정식 푸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룰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방정식 푸는 법. 근데 우리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실 거고, 또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굉장히 끔찍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을 하실 거야.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냥 뭐가 궁금한 거냐면 근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이 몇 개 있는지 요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볼 건가.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쓱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결국 이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어요. 3차, 4차 방정식 푸는 법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판별식이라는 매우 좋은 식이 있어서 판별식만 활용하시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를 다 알 수가 있다. 그쵸? 실근이 몇 개인지 뭐 허근은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3차 이상은 그런 거 없단 말이야. 판별식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근이 몇 개인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이거 제가 좀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 반드시 소원인데 그래프 꼭 그리세요. 그래프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실근이 몇 개인지 보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쓱 그렸는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3차 함수가. 그러면 이거 근이 몇 개냐? 3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만약에 근이 이렇게 나왔어. 근이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극값 중 하나가 0이 나온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근이 2개겠죠.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겠지. 정확히 얘기하자면 근은 3개가 맞고요.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겠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허근 2개 있는 거 맞나? 맞아요? 이거는 3중근? 맞나? 얘도 근 하나고 얘도 근 하나인데 왜 얘는 3중근이고 얘는 허근 2개야? 왜? 여기서 접해서 그런 겁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값이 0이면서 접하기도 한다는 건 미분했을 때도 똑같이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 근이 최소한 한 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이 여기 하나 딱 있는데 이 근이 그냥 2개만 가지고 있을 순 없어. 절대로. 이 근이 2개만 있을 순 없단 말이야.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근은 무조건 3중근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미분계수가 딱 0인 상황이거든. 미분계수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2개 구분 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 3중근인가? 얘는 3중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잘 봐. 잘 봐야 돼. 이거 체크를 하셔야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고난이도 가잖아. 그러면 이거 아까 풀어보신 분들도 몇 분 있을 텐데 이런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경우는 미분이 되고요. 요 포인트에서 이 경우는 미분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체크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여기 둘 다 이제 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 같은 경우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겠냐면 x 빼기 알파 곱하기 gx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겠나? 왜냐면 알파 근으로 하나 가지니까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다항함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다항함수.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이 아니라
얘를 미분하면 이게 뭐가 되냐? 미분하잖아? 고배 미분이죠. 그럼 미분하고 안 하고 gx 더하기 x 빼기 알파, 아이고야, 알파의 g 프라임 x. 자,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위에다 써야지. f 프라임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얘가 뭐가 되냐면은 g 알파가 된단 말이야. 저번 시간에 비슷한 거 하긴 했었어요.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면 g 알파가 돼. 근데 지금 이 상황 보시니까 여기서 내가 접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 0이라는 소리고,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거든? 그지? 이게 0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g 알파가 0이니까 gx도 마찬가지로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x 빼기 알파의 제곱에다가 얘 2차였을 거 아니야, 무조건. 이거 지금 3차 함수니까. 맞나? 3차 함수니까 gx 축지. gx는 2차, 낮추고 있니? gx는 2차 함수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 다른 인수 베타가 이렇게 곱해져 있었겠지, 무조건. 근데 얘가 뭐 해야 되냐? 알파여야 되겠다, 이거야. 왜냐면 알파 말고 다른 근이 없잖아. 맞나?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차 함수의 경우에는. 그래서 요 경우는 여기에서 접하면서 슉 지나가면 얘는 3차 함수, 삼중근을 갖는 거야. 오케이? 근거 이해됐죠? 그럼 만약에 이제 요 경우나 이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얘네들은 알파에서 근이긴 한데 미분계수는 0은 아닌 거야. 절대 미분계수가 0은 아닌 거야.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한번 해보시면, 똑같은 논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f 프라임 알파가 마찬가지로 g 알파가 나오겠죠. x 빼기 알파 하나 인수로 가지긴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x가 x 빼기 알파의 gx인 상황에서 이게 똑같이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얘는 절대로 0은 아니거든? 그치? 그럼 gx는 있잖아. x 빼기 알파는 절대 인수로 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말고 다른 근을 가지겠지. 2차 함수니까. 근데 다른 근이 안 보이네, 실근이. 그니까 얘는 무조건 허근 두 개 갖는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되시겠나? 얘나 똑같은 겁니다. 논리가 똑같아요. gx가 2차 함수인데 무조건. 근데 g알파는 0은 아니거든? g알파는 절대 0은 아니야. 그럼 gx는 만약에 그 실근을 갖는다면 알파가 아닌 다른 실근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다른 실근을 갖는다면. 근데 여기 그래프에 표시가 안 돼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조건 허근 갖는다 이거예요. 뭔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미분 계수가 0, 즉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슝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얘네들은 한 실근과 다른 두 허근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판정하시면 매우 좋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접었을 때 미분 되냐 안 되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미분 안 되고요. 얘는 미분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얘기입니다, 사실. 요거 얘기고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사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익숙하시기는 할 거예요. 아마도 2차 함수에서 많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보자는 거지. fx는 k. 얘의 실근은 어떻게 될 건가? 얘의 실근은 이것과 같죠. y는 이거 원리를 좀 알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fx랑 y는 k. 얘네 둘의 이제 교점 찾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fx가 만약에 뭐 이렇게 4차 함수 한번 그릴까? 오랜만에 계속 3차만 하니까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k가 이렇게 생겼으면, 와 쩔었다 이거. 이렇게 생겼으면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fx는 k의 근은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fx는 gx. 이게 이제 오늘 문제 중에서 제가 3연속인가 4연속인가 질문을 받았던 문제인데,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다잉.
이렇게 생겼으면서 얘가 이제 G'X고 얘가 F'X. 오늘 문제 중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HX를 뭐라고 줬냐면 FX 빼기 GX다. 이렇게 준 문제가 있었거든? 이 상황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딱 이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 뭐라 돼 있냐면,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뭐라 돼 있냐면, fx는 gx의 실근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fx는 gx의 실근, 그니까 한마디로 얘는 0이라고 뒀을 때 얘의 실근을 얘기하는 거겠고, 그 실근은 뭐가 되냐면, fx랑 gx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시는 거였냐, h'x를 구하죠. 얘가 f'x 빼기 g'x 일 텐데,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때 아마 여기가 알파고 A고 B였나? 그랬을 거야. 여기가 이제 A고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과 G'이 A와 B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 음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H'X 그리고 그걸 따라서 HX 그려서 문제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두 그래프가 만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느냐?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이 둘이 같다고 놓았을 때의 실근과 같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툴이 바로 요겁니다. hx라는 새로운 함수 이렇게 잡아가지고 특정 함수에서 하나 빼는 그 차함수라고 합니다. 이걸 차함수. 차함수를 잡아서 얘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매우 많이 나오니까 이 방법도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래가지고 요 예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은 0. 자, 요거 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도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같은 방법인데 어떻게 하시냐,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당연히 미분 하셔야 되겠죠. 미분 한번 해주시면은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슝,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러면서 뭐에 집중하시냐 여러분, 그래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극대 극소 값에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요 값은 뭐냐면 0,3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 얼마야? 8 빼기 1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럼 x축이 어디 있다는 소린가? x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겠죠. 맞나? 극대값은 0,3이고 극소값은 2,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인 거니까 지금 x축이 여기 중간을 뿅 지르고 지나간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러면 얘 실근은 3개 있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건데, 자, 변곡점 얼마죠? 이 보자마자 1이지. 그리고 얘 0에서 극값 가지겠지. 극소는 어디야 그러면? 2죠. 이렇게 찾으면 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 변곡점 1이잖아. 근데 얘 보시면은 이거 빼고 이렇게만 보시면은 x제곱을 개수로 가지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두 번째 방식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뭐 바로 보셔도 되지만 요걸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 잘 보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거? 세제곱 제곱. 자, 변곡점 보이죠? 세근의 합 나누기 3, 그지? 세근의 합이 3이니까 변곡점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요렇게 묶이잖아. x제곱에 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애초에
사실 그림도 애초에 바로 그릴 수 있긴 하겠죠. x제곱에 x 빼기 3이니까 그냥 0에서 극값 가질 거야. 왜냐면 개수 두 개 있으니까. 그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야. 개수 두 개 있으니까 중근 가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슝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변곡점이 1이지 극대값이 0이지 극소는 어디라고? 2라고. 왜냐면 한 칸의 크기 1이니까. 맞나? 비율관계 이용하는 거야. 여기가 변곡점이 지금 무조건 1이고요. 극대를 갖는 값이 0이니까 극소를 갖는 값은 2이다. 이렇게 바로 찾는 거지. 그럼 이거 2에서의 함수값만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3이랑 비교 땅 해주면 끝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일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 중간에 있겠죠. 얘들아 혹시 거리곱 아니? 거리곱 모르시나? 아는 사람도 있나 혹시? 모르시나? 거리곱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리곱이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연습 제가 시켜드리긴 하겠습니다. 이거 알면은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예를 들어 이 극대값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극대값을 구하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의 근을 한번 구해보니까 근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 3 뭐랄까 0 그다음에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이 마이너스 3 0 2. 그럼 예를 들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y는 최고차항 개수도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x에 x 플러스 3 x 빼기 2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아요? 맞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막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 함수값 어떻게 구하시나? 이것도 대입하죠. 그죠? 근데 봐봐잉. 여기에 대입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3 빼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순서대로 써야 되겠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지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은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거리. 이거 원래 1이긴 하거든? 원래 거리는 1이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뭐 부호 생각 안 하고 보시면 이 마이너스 1에서의 1이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거리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예요. 맞나? 얘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거 맞아요? 물론 지금 다 마이너스가 붙어있긴 해. 마이너스가 붙어있긴 한데 얘네들의 거리가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나중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거리곱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에 이렇게 근이 되는 포인트 이렇게 있을 때, 근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때 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뭘로 나오냐면, 이 함수값이 뭘로 나오냐면 각각의 근까지 거리를 곱하면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딱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거리곱의 개념이긴 해요.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죠? 나중에 자세히 제가 알려줄게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먹히냐면은 이런 거야. 일단 한번 들어만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9인 거야. 그 다음에 이차함수는 y는 뭐 2x제곱 플러스 뭐 a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서 누가 이 극소값 구해보래요. 이거 어떻게 구할래?
이 꼭지점 되는 좌표 구해가지고 요거 식 구해가지고 대입해야 되잖아 원래는. 맞나?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꼭지점이 되도록 하는 x값 얘네들의 중점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잘 봐잉. 요 사이 거리 2잖아. 맞지? 거리 2지? 그러면은 이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겠어? 1이죠. 이거 거리 얼마겠어? 1이죠. 극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것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가고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자,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될 거야. 최고차 한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x 빼기 4분의 9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여기 중간, 여기 중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할게요. a. 물론 구할 수 있다. 물론 구할 수 있지. 더하고 2 나누면 되잖아. 구할 수 있지만 그냥 a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2에 a 빼기 4분의 1 a 빼기 4분의 9라는 거야. 근데 a 빼기 4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이 x좌표 뺀 거잖아. 그럼 이 거리라는 거예요 그냥. a에서 4분의 9 뺀 건 뭐야? 여기 요 사이 거리라는 거야. 대신에 이제 뭐 부호는 여러분이 보정은 해주시긴 해야겠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뭐 부호 보정은 해야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이제 거리곱의 이제 방법이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일반 함수값 거리곱으로도 구할 거고요. 미분 계수도 거리곱으로 구하는 것 그것까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요 상황에서 보자 이거지. 여러분이 여기서 뭘 구하셔야 되냐? 2에서의 극소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극소값을 구해야 돼. 그럼 이거 어디에 대입하시는 거냐면 원래는 여기에다가 2 대입하는 거예요 그냥. 그치? 원래는 그냥 여기다 2 대입하는 거야. 근데 이걸 거리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3일 겁니다. 비율관계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여기 근이 3이잖아. 거리곱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2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 얼만가? 이거 1이고요. 2에서부터 0까지의 거리 얼만가? 2란 말이지. 근데 2에서 0까지의 거리는 2번 카운팅 해야 되죠. 여기 x제곱 있으니까 2번 카운팅 해야 되거든. 그래서 거리가 얼마가 되냐? 거리곱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거리곱이 4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1. 근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 물론 이 경우는 그냥 대입하셔도 뭐 어렵진 않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식이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는 식이라면 2를 대입하는 것보다 이게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나오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음번에 정리 한번 하긴 할 겁니다. 그냥 혹시나 이제 갔다 와. 혹시나 이제 아나 모르나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다음번에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밑에 있는 예제 3번에 남은 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다. 자, 여러분, 나의 풀이를 소개할게요. 이건 일단 나의 풀이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미분해가지고 저 함수 자체의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상수항만 반대편으로 넘기는 짓을 좀 자주 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얘 근을 찾는 게 매우 쉬워지긴 해요. 대부분의 경우. 아닐 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 왼쪽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은 근이 바로 나오거든. 근데 상수항을 이쪽으로 넘겼다는 건 무조건 얘는 0,0은 지난다는 소리거든. 맞나? 상수항을 옆으로 보냈으니까 얘가 x로는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식을 딱 보니까 그냥 바로 x3 마이너스 3x 근 바로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려진다는 거지. 비율관계 생각해보시면 1대 루트 3 기억나시죠? 1대 루트 3 그럼 여기 x좌표 얼마야? 1 얼마냐?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쵸?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겠죠? 요점의 좌표. 지금 이거 그리는 거야, 이거 그린 겁니다. 그럼 얘랑 2랑 만나는 포인트 2개겠죠. 왜냐면 여기서 함수값이 2니까. 그래서 y는 2가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지겠고 2점에서 만나겠다. 요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관계 잘 이용하시면은 뭐 미분도 안 하고 그냥 그래프 한 방 그린 다음에 빠르게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요 방법을 쓰시면 뭐 쓸 수 있으면 한번 쓰시면은 좋긴 합니다. 저는 추천하긴 합니다. 이렇게 그냥 미분 안 하고 근만 가지고. 사실 근만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 원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편한 게 근으로 그리는 거야, 근으로. 그래서 근만 정확하게 구하시면은 쉽게 그릴 수 있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가는 거지. 이 함수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 그리는 거야.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1 요렇게 바꿔가지고 요거 그리는 겁니다. y는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이 식도 되게 쉽게 나온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되냐?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니까 얘는 0에서 중근 가지면서 풀마 루트 1을 이제 근으로 가지겠죠. 그럼 여기서도 1대 루트 2 그치? 1대 루트 2 그럼 여기 좌표가 1,1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 근데 뭐 상관없긴 하네요. 어차피 이제 1이랑 만나는 거니까 1은 위에 이렇게 쭉 그어질 테니까 근 2개긴 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미분해가지고 이 함수를 그냥 그리셔도 당연히 상관은 없고요. 나처럼 이렇게 평행이동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평행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 원점을 무조건 지나게 만드는 거예요. 원점을 무조건 지나게. 비슷해요. 솔직히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신에 얘는 근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큰 강점이 있긴 해요.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강점이야. 근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근 못 찾잖아. 그치? 뭐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림들이 밑에 나와 있거든. 여기 보시면은 내가 삼중근은 안 그려놓긴 했어요. 삼중근은 안 그려놨는데 나머지 상황들 보시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대극소가 이렇게 위아래 있으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 거고, 중근이 되려면 극대극소 중에 하나가 무조건 중근이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극대극소 중 하나가 중근이어야 돼. 그 다음에 두 허근을 갖는 경우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상황들 있지? 0에서 만나는데 하나만 딱 만나면서 그 포인트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아닌 경우들, 그 경우들이 허근 갖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4번 문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서 부등식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별로 없긴 해요. 나중에 그 속도 가속도 나오기 전까지는. 애매한데? 부등식만 하고 시작. 아니다, 쉬고 하자, 얘들아. 10분 쉬고 하자. 애매하니까 10분 쉬고 하자.